근데 이분은 근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시기 전에는 뭐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평화통일 이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인가 해서. 전문성이 있나 찾아본 거예요? 어. 그 미세한 전문성이 있을 수 네, 있으니 미세한 그 전문성. 민주 평화 통일에 대한 민주랑 평화랑 통일에 하나라도 걸친 게 있으면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찾아봤는데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작가 이만입니다. 멋있는 외람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외람은 진짜 외람이 타사나 우리 회사의 외람된 기사를 찾아서 소개시켜드리는 KBS 코너입니다. 자, 저희가 이 강제징용 앞에 이제 짚어봤지만은 법적인 이슈도 이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이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소개시켜드려야 될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리고 저희 댓글을 보다 보니까 KBS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JDC 3013님이 식민지 어쩐 나라 중에 임마 한국만큼 구질한 나라도 없다더라. 야 서로 윈 좀 하자고.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식민지인 나라가 많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나대냐?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징징대고 그러냐? 윈 일본도 윈 우리도 윈하게 서로 좀 넘어가자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얘기를 이 유튜브 댓글 익명의 댓글만 쓰신 게 아니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인 석동현 사무처장,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이시라고. 40년직이라고 나오대요? 40년직이면 제가 3살 때 친구면 40년직이에요. 아무튼 검사 출신이죠? 네, 검사 출신. 자, 석동현 사무처장 일단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왜 이 사람의 말이 이렇게 많이 뭐 회자되고 인용되고 이러는 거예요? 친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차관급인 사무처장이죠. 대통령이 임명한 당연히. 근데 이분이 뭐 최근 보도도 나왔지만은 2019년에 일본 우익 단체들하고 강제동원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어요. 원래부터 저 일본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 명확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우리 시각으로 이제 화요일에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글을 올렸어요. 제목이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길어서 다 소개는 못 시켜드릴 것 같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마음 깊이 찬동한다. 단순히 찬반을 떠나서 그 방법이 때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다. 이게 때법이라고 하면 이제 국민 여론에 따라 하는 걸 때법이라고 하시나 봐요. 또 새로운 한일 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탑 클래스다. 죽창가를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과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가 봐요.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쭉 설명을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 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탈피하자. 일본에게 반성, 사죄 요구도 좀 그만하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세력이 득세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냐. 일본이도 사과를 안 한 것도 아니다. 여러 번 했지만 진전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가. 국격과 위상에 걸맞는 지도자의 결단에 대한민국을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시킨 성숙한 국민과 제동 보도자면 누구나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라고 했는데 지금 악쓰는 나라라는 부분은 지금은 삭제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댓글에 네이버에 있는 댓글 잠깐 읽으시죠. 네, 네이버 댓글에 캉님이 그래 한국분이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냐? 또 다음에 초혜자님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 중에 사과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독일을 보라. 사과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하지 않는가. 독일에서 나치를 찬양하면 중죄로 다스려지고 독일 사회에서 매장된다. 라고 합니다. 자, 이 글의 문제점이 참 많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 글의 어떤 방향이나 뭐 어떤 철학 뭐 이런 건 그냥 뭐 알아서들 각자 판단을 하시고 팩트가 틀린 게 너무 많은데 뭐 드라이하게 팩트만 네. 짚어주는 걸로. 그러니까 일단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일 양국 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했던 바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구권을 이제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다는 건데 이게 이제 당시에 200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의 법적 효력을 논의했던 위원회가 있었어요. 민관위원회인데 이거는 지금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모르고 쓴 글이죠. 보상은 이제 말 그대로 보상이고 배상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를 회복시켜주는 성격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은 우리가 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돈에 포함이 돼 있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배상,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특히 이제 일본 기업들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죠. 그거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개인들의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여러 군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단 당연히 그리고 상식적으로 국가가 개인이 반인권적인 범죄의 피해를 받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거기에 대한 청구권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사실도 틀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된 뭐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뭐 사제 배상하라고 악 쓰는 나라. 한국 말고 어딨나 뭐 악 쓰는 나라라는 표현은 뺐다고 하는데 뭐 제일 많이 드는 독일 예가 있지만 뭐 독일은 강제 노역자 166만 명한테 6조 원을 배상했다고 하는데 독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뭐 과거사를 통렬하게 반성해서 먼저 배상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 말고도 이제 당시 2차 대전 때 나치의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기업 등에서의 강제 노역이 많이 있었는데 45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근데 90년대까지 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배상 소송을 계속 제기했어요. 그래서 98년에 독일 연방의회에서 재단 설립을 결의했고 여기서 이제 배상안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넘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어떤 정말 진정성 있는 과거사. 아 그럼 독일도 뭐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구나. 아니죠. 물론 뭐 그때 빌리 브란트 총리가 막 무릎 꿇고 그렇죠.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지만 돈 문제는 또 다르니까.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2020년에 동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벨기에와 독일한테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배상금으로 우리 돈 51조 원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훔쳐간 유물도 다 내놔라. 뭐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뭐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케냐. 이게 50년대까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을 벌이던 케냐인들이 영국의 어떤 무장 단체한테 뭐 물고문, 생배장, 성폭행 이런 진압.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했고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2013년에 360억 원을 배상했어요. 이런 일들이 유럽에는 숱하게 있습니다. 계속 그 식민 지배 보상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제일 최근에 인도의 영국 식민 지배 받은 시점 유명하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 영국이 내놓은 그 보상안 액수가 인도가 지금은 강대국이 됐으니까 이거 우리 GDP의 1%도 안 된다. 더 내놔라. 좀 그게 아직도 교착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라 그랬죠? 악 쓰는 나라? 많다. 이거 평가하지 말고 팩트가. 팩트가. 우리만 악 쓰는 게 아니다. 악 쓴다는 말이 진짜. 진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식민 지배했던 나라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고 지금 앞에서 지켜봤지만 배상은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악 좀 쓰면 안 됩니까? 악 안 쓰면은 악 쓴다는 표현 자체도 저는 당연히 이거는 뭐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악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또 뭐 일이 커지니까 우리 국민의 감정을 내가 함부로 폄하한 게 아니고 폄하한 거 아닌가요? 이제 뭐 그러니까 네이버 댓글에 사루 땡땡님이 너네 우파 정권이 애초에 한일 협정을 개떡같이 해서 첫 단추부터 꼬인 거 아니야. 이게 박정희 정권 때 얘기를 그 말씀하시나 봐요. 너희가 처음부터 잘했으면은 지금 피해자들이 이게 원통이 하겠니? 너희는 해방 직후에도 박근혜 정권 때도 지금도 현재도 피해자들의 자존감은 안중에도 없잖아. 어떻게든 일본이랑 좀 어떻게 좀 마찰을 줄여보려고 그러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자꾸 하면서 과거를 이제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 함께 나아가자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이제 국민적 공분이 좀 있으니까 석동현 사무처장이 오늘 또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일단 악 쓴다는 표현에 대해서 일단 뭐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악 쓰는 거는 피해 당사자들이나 뭐 소송쟁이나 이런 걸 악 쓴다고 하는 게 아니다. 오해다. 오해였다. 죽창 세력을 가리키. 죽창 세력이 뭡니까? 나 이거 아까부터 자꾸 죽창 얘기하는데. 죽창가 세력. 죽창가 세력. 죽창가 세력이 누굽니까? 왜 자꾸 죽창 세력이라고 하시는지. 뭐 추종하는. 아까 먼저 읽은 페이스북 글도 뭐 갑자기 혼밥 얘기하고. 그 약간 그렇게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쓰면
이해가 안 돼. 만약 악쓰는 나라라는 구어적 표현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요구하는 세력이 득세하는 나라로 수정하겠다. 요구하는 세력. 강제징용 문제법에 있어서 청구권자인 피해 당사자들과 이 문제를 기화로 반일 이슈에 계속 매달리는 죽창가 세력을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근데 이번 문제를 기화로 반일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죽창가 세력입니까? 이거 좀 약간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좀 갈라치기? 너무 아니, 편가르기 근데 하시는 것 같은데. 반일이 왜 나오나요? 이게 반일이라고 하면 일본의 어떤 행위가 있으면 우리가 아이씨 일본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이래 반일이 되는데 이거의 행위 주체는 우리 정부잖아. 우리 정부의 어떤 방식이 잘못됐다는 게 왜 반일이죠? 그리고 또 또한 페이스북에서 일본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 요구 좀 그만하자라고 내가 한 거는 결코 우리 국민의 감정을 함부로 폄훼하려는 뜻이 아니다. 넘어가. 반일 감정으로 정치 생명을 연명하려는 일부 구시대 정치인과 그 추종 세력에게 더 이상 반일 프레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지 말아달라는 경고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의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요? 뭐 생각은 다양할 수 있으나 할 수 있어요. 네. 팩트가 너무 잘못돼서 일단 글 전체에 설득력이 1도 없다. 그래서 이런 긴 글을 쓸 때는 뭐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찾아보고 쓰면 도움이 돼요, 확실히. 그래서 나무위키라도 좀 찾아보면 그나마 도움이 됐을 텐데. 그렇게까지 이슈가 될 줄 모르셨나 봐요. 근데 검사인 분이 별로 법에 대해서도 존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첫 번째 페이스북 글 보면은 찬반을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떼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뭐 중간에 뭐 대법관 한 명이 독립운동하듯이 뭐 그런 표현도 있고 다분히 법을 초월한 감정적인 표현들이죠. 근데 이분은 근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시기 전에는 뭐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평화통일 이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인가 해서. 전문성이 있나 찾아본 거예요. 그 미세한 전문성이 있을 수 있으니. 미세한 그 전문성. 민주 평화 통일에 대한 민주랑 평화랑 통일에 하나라도 걸친 게 있으면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찾아봤는데 검찰 퇴직하시고 변호사 하시고 새누리당 입당하시고 그리고 당협위원장에 떨어지시고 공천 신청했는데 떨어지시고 그만들 비아냥 아니 말고 비한 건 아니지. 아니 난 찾아보려고 이분의 말에 무게를 왜 실어드리려고. 자꾸 당협위원장 낙마한 걸 왜 자꾸 아니. 못하는 거야? 제가 아직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그 이분이 민주평화통일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리고 뭐 평화는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게 없으면 평화적인 거죠. 뭐 세계 평화일 수도 있고 통일 이쪽에 뭔가 일가견이나 어떤 경력이나 전문성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꼭 다음 방송 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못 찾았네요. 제가 부족해서.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외람된 질문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니 법의 전문성이 좀 검사의 유일한 장점이 법기술자란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전문직.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글이니까 좀 검사의 품격을 보여달라 하고 싶어요.